네, 오늘 2023년 2학기 시노미 시스템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주 강의 수정 사항은 특별히 제가 봤는데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홈워크 1이 아마 내일쯤 어사인이 될 텐데 뭐 대단히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PLMS 들어가서 홈워크 체크하고 업로드하고 하는 연습을 하는 게 목적인 그런 홈워크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뭐 공지를 따로 하진 않아요. 예, 할 때도 있지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체크를 하세요. 그래서 PLMS에 있는 홈페이지, 클래스 홈페이지 체크를 하시고요. 강의 자료는 이미 알겠지만, 제 연구실의 강의 홈페이지에 가면 다 있어요. 요거 누르면. 그 다음에, 지난 강의도 제가 줌으로 이렇게 찍어서 영상을, 우리 유튜브 채널에 올려놨으니까, 혹시 지난 시간에 수강 변경 기간이라서 뭐 결석을 하고 수업을 안 들은 학생들은 가서 들으세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출석은 수강 변경 기간, 지금도 변경 기간이죠. 그 중에 수업도 빠지면은, 결석이에요. 예. 그런데 말을 했듯이 전체 4분의 1까지는 무단 결석을 해도 뭐 전혀 성적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뭐 여기 있는 안 나와도 되는 거 하지 마세요. 안 나오면 빠진 거예요. 알겠어요? 예. 그래서, 나머지를 잘 들어오세요. 예. 괜히 막 다 빠져놓고는 갑자기, 뭐, 무단 결석을 해야 될 일이 생겨서 저한테 울고불고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클래스 미팅 첫 번째의 출결에 대해서는 제가 들어가서 다 고쳐놨거든요. 그래서 이메일도 보냈죠. 정정사항이 있는 학생들은 알려주면 돼요. 앞으로는 따로 공지가 없어도, 요 이메일 보낼 때는 요 링크가 틀렸는데, WPCS인가 봐요. 여기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PLMS 홈페이지에 가보면 튜터 공지가 올라왔죠. 그래서 여기 가서 자세히 보세요. 여기 뭐 링크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지금 이게 유튜브에 올려놓을 거라서 빼놨어요. 그래서 금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한다. 뭐 자유롭게 들어와서 질문해 달라 이렇게 우리 신동환 튜터가 올려놨어요. 그 다음에 이 시노미 시스템을 이제 뭐 처음 듣는 학생들은 이 과목들을 듣기가 쉽지 않겠지만 재수강을 하는 학생이라든가 그럴 경우에는 관련 과목들이 있어요. 정보통신공학개론, 그다음에 통신 및 네트워크 실험은 뭐 저희가 랩벤치가 2개밖에 준비가 안 됐는데 하겠다는 학생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번에 할 수 없이 다 자르고 8명만 하기로 했어요. 목요일 날 수업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과목들도 우리가 추천을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통신 전공이다 보니까 저희가 최근에는 이제 전자과의 통신 전공뿐만 아니라 컴공과의 네트워크 전공들과 융합된 그런 인재를 키우자 해서 이 삼성전자가 융합부전공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저희가 융합부전공을 학과에서 만들어서 컴공과랑 전자과가 운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교내회보 들어가서 포비스에서 융합부전공 이렇게 검색을 하면 여기 나와요. 산학장학생 연계, 차세대 통신 및 네트워크 융합부전공생 모집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읽으면 뭐 읽어보면 언제까지 신청하세요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 융합부전공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면 여기 Next Generation Communications and Networking 이렇게 해서 NGCN postec.ac.kr 들어가서 상세한 정보를 보면 되겠어요. 학부생들 그 융합부전공뿐만 아니라 융합부전공 하면서 연계 산학장학생이 될 수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특정 같은 게 있으니까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강의 오버뷰예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오펜하임의 시그널 젠 시스템스 텍스트북으로 진도를 나가는데 1, 2, 3, 4, 5, 6까지는 챕터 순서대로 하다가 여기선 순서를 좀 바꾸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9, 10, 7, 8 이런 순서로 나가고요. 지난 시간부터 사실 뭐 오늘부터라고 해야 되겠지만 1챕터 시그널 젠 시스템스라는 제목의 시그널 젠 시스템스 과목의 시그널 젠 시스템스 공부를 하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리뷰를 하자면 이 그림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말했지만 전자전기공학은 크게 두 갈래가 있어요. 두 갈래가 있고 예를 들면 오른쪽 빌딩에 사는 전자전기공학 전공자들은 어떤 수학적 논리적 연산을 수행하면 좋은 일이 생기나 유용한 일들을 할 수 있나 라는 것을 연구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수학, 이론 이런 것을 기반으로 연구를 하고요. 왼쪽 건물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이런 기능을 하는 전자전기 부품이나 제품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를 연구를 해요. 트랜지스터, 필터, 뭐 심지어 뭐 웨이퍼를 만드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했지만 이 빌딩의 아래쪽에는 뭐 물리학관지, 화학관지, 화공관지 구별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었죠, 심지어. 그리고 이쪽 건물도 자꾸 내려가다 보면 내가 수학자인지 전자전기 공학자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해요.
자, 그러하고요. 잠시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그젬플을 하나 주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필기가 안 돼서 여기 판서를 좀 했는데, 뭐 제일 간단한 게 이런 거죠. 무선으로 우리가 음성을 전송하고 싶어요. 그럴 때 요 위에서 말한 요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페트로나스 트윈 타워 오른쪽에 있는 사람과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다르게 일렉트리컬 시스템을 보느냐를 나타낸 거예요. 우리가 먼저 우리의 발성기관을 이용해서 아쿠스틱 웨이브를 제너레이션하면 음파죠. 그것을 마이크로폰이 일렉트리컬 시그널로 바꿔요. 그것은 볼티지일 수도 있고 커런트일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매저하냐에 달려있죠. 그래서 이제 그 커런트를 M of T라고 하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여기에 또 다른 커런트를 하나 만들어요. 보통 로컬 오실레이터 또는 오실레이터라고 하죠. 그래서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데이터. 여러분은 이제 고등학교 때는 주로 삼각함수를 x의 함수로 나타냈지만 전자전기공학을 하다 보면 시간 t의 함수로 거의 나타나게 되죠. 뭐 교류에서 이미 봤었죠. 교류, 전류, 전압 이럴 때. 그래서 2파이를 뽑아내고 나면 f sub c라는 게 단위가 헤르츠로 바뀌죠. 그러니까 cycles per second. 실제로는 사이클은 단위가 아니고 그냥 per second죠. per second가 헤르츠죠. 그래서 이제 제법 높은 주파수의 시누소이달 시그널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우리가 곱할 수 있다고 해보세요. 예. 일렉트리컬 시그널 두 개를 곱하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죠.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여러분이 회로 이론 시간에 오퍼레이셔널 앰플리파이어를 이용해서 OP-앰프를 이용해서 시그널을 더하거나 빼거나 뭐 하는 것들을 좀 했죠. 곱하기는 잘 안 했어요. 예. 더하거나 빼거나는 했었고 미분하는 것도 했고 적분하는 것도 했었어요. 흥미롭게도 그 학생들이 회로 이론 시간에 OP앰프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배웠지만 내가 뭐 하고 있는 건지 잘 못 느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네, 저도 신나게 배워놓고는 뭐지? 뭐 이랬는데 놀라운 건 이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어떤 모든 것은 아니지만 어떤 수학적인 연산을 OP앰프에다가 막 저항 붙이고 커패시터 붙이고 뭐 인덕터 붙이고 해서 할 수 있다는 거. 놀라운 일이죠. 네. 수학을 인류가 이해하게 된 것도 수학이 발명이냐 발견이냐에 대한 뭐 떡밥들이 많이 있죠 인터넷에. 근데 어쨌든 수학이라는 것을 발전시켜서 그것을 이 지구상에 있는 금속 덩어리, 돌 덩어리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안 놀라운가요? 네. 저는 여러분 나이 때는 안 놀라웠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통신을 전공하고 교수가 돼서 심지어 어느 날 굉장히 너무 놀라운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네. 그래서 어쨌거나 곱셈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합시다. 어떻게 하는지는 뭐 여러분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여기서 시그널은 어때요? 지난 시간에 그리지는 않았지만 펜이 잘 안 그려져서 이게 시간축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음성 신호가 뭐 이렇게 변했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다가 굉장히 높은 주파수의 코사인 시그널을 뭐 페이즈까지 해서 곱하면 어떤 일이 생기죠? 어떤 시그널이 만들어져요?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뭐 이렇게 된 시그널이 만들어지겠죠. 대충 그린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좋은 게 뭐냐면 이런 시그널을 안테나에 인가하면 금속 덩어리죠. 실제로 이제 다이폴 안테나를 생각하면 간단해요. 여러분이 다이폴을 배운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전자의학 시간에 커패시터는 배웠죠. 커패시터가 평판 커패시터는 어떻게 돼 있어요? 도선이 있고 금속판이 두 개가 있죠. 근데 금속판을 뭐 무한히 큰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좀 젓가락처럼 얇은 녀석 두 개를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펼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이 플러스고 마이너스면 이렇게 전기장이 유도가 되죠. 그럼 어때요? 저 전류가 흐르면서 여기서 변이 전류가 흐르면서 전기장이 시간에 따라 변하면 여러분이 맥스웰 방정식에서 배운 대로 어떤 일이 생기죠? 자기장이 유도가 되죠. 그래서 이 공간에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유도하면서 쭉쭉쭉쭉쭉 이제 퍼져나가는 게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멀리 퍼져라 해가지고 이제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 건너편에 앉아서 나무를 심는 누나의 안테나에 수신이 되죠. 네. 그럼 물론 굉장히 약하게 수신이 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써놨지만 여기서 1와트를 보냈을 때 여기서 수신되는, 왜냐하면 젓가락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체 공간의 전체 구의 면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트랜스미터에서 리시버까지 자유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출력 1와트가 다 나간다고 하더라도 사방에 그 젓가락 얼마 수신되겠어요. 그런데다가 멀리까지 있으니까 10의 마이너스 8소 수신되는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이번 학기에 재미있는 실험을 많이 했는데 지난 여름에 LG 영구동 옥상에서 안테나를 설치하고 한 0.1와트 정도로 송신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홈이고 정도 가니까 한 10의 마이너스 8승쯤 되더라고요. 안테나에서 나오는 출력이. 자, 이렇게 되면 여기 뭐 삼각형을 그려놨지만 이제 증폭기예요. 그래서 저기는 로우 노이즈 앰플리파이어라고 하는데 증폭을 쫙 한 다음에 또 어때요? 얘랑 뭐 거의 동일한, 근데 이제 시그널이 딜레이가 있을 테니까 요 보내진 시그널이 S라고 하면 당연히 어테뉴에이션이 될 거고 딜레이가 있을 테니까 요 딱 맞춰서 뭐 곱할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흥미로운 게 뭐냐면 코사인 제곱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배의 아규먼트니까 실제로 요거를 앞에 있는 알파 타임스 m 오브 t 마이너스 타우와 첫 번째 텀을 곱하면 어때요? 처음에 메시지 시그널이 좀 작아지고, 물론 이제 요 증폭으로 나서 나온 게 알파겠죠, 사실은. 어쨌든 딜레이가 좀 생기고, 뭐 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텀은 얘랑 굉장히 더 높은 주파수가 곱해져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저주파 신호와 천천히 진동하는 신호와 굉장히 빨리 진동하는 신호를 어떻게 분리할 수 있다고 합시다. 뭐 금속판이나 뭐 이런 걸 이용해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텀은 없어지고 첫 번째 텀만 남는데, 그러면 거의 요 시그널이나 비슷하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안 그렸지만, 이렇게 해서 요 녀석만 뽑아낸 다음에, 여기다가 이번에는, 소위 말하는 스피커를 우리가 달아서 소리로 바꿀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다시 일렉트리컬 시그널이 아쿠스틱 시그널로 바뀌면서 여기 있는 여러분이 이제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무선으로 음성이나 아쿠스틱 시그널을 전송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이렇게 생각한 게 얼마 안 됐어요. 100년도 안 됐어요, 사실은. 마르코니가 그 무선 전신을 발명을 하고 보급하고 많은 사람들이 무선 통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한 게 한 100년쯤 됐어요. 120년 됐겠네요, 이제는. 네.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수학적으로 나눠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이런 기능을 수행해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대충대충 만들고 오 되네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시간에 배우지만 Signals and Systems Concept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을 만들었어요. 그전에만 하더라도 그냥 여기 굴러다니는 금속이랑 뭐 해서 적당히 판을 이렇게 두드려 펴가지고 뭐 도선을 달고 볼타가 만들었다는 전지를 붙이고 뭐 적당히 해서 뭐 스위치를 열었다 닫았다 하니까 전파가 나갔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알겠지만 어떤 수학적인 기능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지를 연구를 하고 그것을 그냥 구현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이미 이 필터를 어떻게 설계하는지 아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저주파만 통과시키는. 이 과목에서 또 나와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핵심은 뭐다?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은 오른쪽 건물, 어떤 기능을 수행하면 좋은 일이 생겨나를 연구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그걸 만들 것이냐 하는 사람들로 크게 나뉜다. 모든 사람이 딱 너는 좌야 우야 이렇게 나눠지는 건 아니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한다고 해서 제가 하나밖에 없는 브릿지를 이렇게 카피해서 막 늘려 붙였죠. 이거 손으로 다 했어요. 그렇죠? 무슨 AI한테 맡긴 게 아니에요. 네, 물론 10년도 더 전에. 제 강의를 찾아보면 이 그림이 계속 나오죠. 한 10년도 전부터.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2016년 1월에 서울과학고에 예전에 한 일주일 동안 특강을 했는데 그때도 이 그림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궁금하면 내가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좀 통신 전공자의 입장에서 본 오버뷰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 그 유튜브 채널 있잖아요. 제 유튜브 채널에 여러분 가봤겠죠. 그 옆에 보면 플레이리스트 중에 초중 고교 대상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대학생인데 무슨 초중 고교 하여튼 가보세요. 그러면 그 중에 이렇게 제로1, 데이1 해서 이렇게 돼 있는 게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러면 흥미를 느낄 수도 있어요. 안 느낄 수도 있지만. 네.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것과 그동안 제가 했던 걸 묶어서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wired voice transmission. 그러니까 음성이죠. 전화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와이어리스로 바뀔 때 어떻게 되나 해서 이런 그림. 알겠죠? 이건 무슨 얘기인지. 와이어드일 때는 그냥 마이크로폰으로 해서 스피커를 울리면 되지만 와이어리스일 때는 여기가 끊겨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보내주는 게 필요한데 전파로 바꾸는 게 핵심이죠.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와이어리스 통신은 전파로 바꾸는 거죠. 네. 물론 저거를 여전히 소리로 바꿀 수도 있고 초음파로 바꿀 수도 있고 빛으로 바꿀 수도 있는데 여러분은 또 이럴 거예요. 전파가 빛이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와 그 중에 이제 세부로 나눠서 비저블 라이트 에리어가 있고 라디오 웨이브 에리어가 있는데
우리가 전자파라고 하면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고 전파라고 하면 라디오 웨이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의를 하세요. 어쨌거나 그래서 라디오 웨이브를 써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 그림은 알죠. 저 베르 특허에 나오는 그림이고요. 음성 신호는 이렇게 진동을 하는데 마이크 스피커는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맥스웰 이퀘이션으로부터 뭘 예견하죠?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라는 게 존재하지 않을까 그랬더니 이렇게 진행할 거라고 생각했죠. 비유를 하자면 왼쪽 그림 같은 거죠. 공간상의 물결파가 진행하는 것 같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사실 좀 좋은 그림은 아니지만 그래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유도를 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그림이 좀 있죠. 여기 보면 판때기 두 개가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봐서 아까 제가 말한 그 커패시터를 이렇게 펼쳐 놓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죠. 이게 실제로 이 사람 하이니 헤르츠가 그래서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 사실 라디오 웨이브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 라디오 웨이브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을 하죠.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은 재밌네, 맥스웰이 맞았어요, 그냥 이러고 말았어요. 이분은 물리학과 교수인가 그랬대요, 독일에. 그랬는데 이제 이걸 보고는 그 당시에 보면 이제 경제관념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죠. 소위 발명가라든가 사업가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죠. 굴리에모 마르코니. 예, 이탈리아 사람이죠. 이탈리아 가면은 이 사람이 페르미랑 마르코니가 거의 신이에요. 예. 그래서 1907년에 마르코니가 특허로 내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한참 무선 전신을 이제 연구를 할 때 얼마나 사람들이 무선 전신에 빠져 있었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러더포드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원자 핵이 있다는 거 발견을 했잖아요. 그래서 1900년에 아마 노벨 화학상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당시에 이제 헤르츠가 전자기파가 실제한다라는 증명하고 나니까 연구를 무선 통신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무선 통신 논문을 막 쓰다가 이탈리아에서 온 마르코니가 너무 잘하니까 그냥 나는 하던 거나 하자 해서 돌아가서 뭘 발견했어요? 원자핵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인류가 원자핵을 발견할 수 있도록 굉장히 이제 창의적인 발명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놀랍게도 발명가 겸 사업가잖아요. 이 사람에게 1901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줬어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스티브 잡스가 노벨상을 받았어요. 물론 스티브 잡스보다는 엔지니어링 마인드가 더 좋은 사람이었죠. 네. 자, 어쨌거나. 그런데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이거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 그림 흐릿하긴 하지만 도대체. 이때만 하더라도 아까 말했던 시그널 앤 시스템스 컨셉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금속판을 이렇게 펴가지고 뚫뚫뚫 감아서 갈고 하면 나가는 것 같아요. 여기서 불이 번쩍번쩍 하니까. 네, 이런 생각을 했지. 우리가 어떤 수학적인 펑션을 수행하고 있고 그것을 서킷으로 어떻게 만들었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이 과목의 핵심은 뭐라고요? 그래서 네, 어떤 수학적인 논리적인 기능을 수행하면 좋은 일이 생기냐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구현은 어때요? 여러분은 왼쪽 건물에 있는 우리 교수님들과 선배 엔지니어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좀 궁금해할 지난 시간과 관련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트랜지스터가 두 개 있으면 이석 라디오 이렇게 했어요. 돌이 두 개라고 트랜지스터. 이석 라디오 같은 건데 예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런 전자공업 고등학교 앞에 가면은 이런 일렉트로닉스 호비 키트를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 열어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안에 이렇게 만들어라.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물어볼게요. 여기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얘가? 왜 있어요, 얘가? 그럼 모르죠. 저도 몰라요, 참고로. 그때는 알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수학으로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열심히 만든다고 해서 인원이 늘지는 않죠. 저도 무수히 만들었어요. 라디오만 한 5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늘지 않아요. 그냥 납땜 실력만 늘어나죠. 그렇죠? 그런데 대학에 왔더니 시노미 시스템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물론 전자회로 과목도 가르치고. 회로 하시는 분들은 이거 보면 저기서 무슨 기능을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도 전자회로 배우다 보면은 항상 나오는 패턴들이 있어요. 디퍼런셜 앰플리파이어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돼 있고 뭐는 이렇게 연결돼 있고 물론 거기서 여러분이 계속 조금씩 바꾸고 어떻게 하면서 새로운 발명들을 물론 할 수는 있는데 저는 바로 몰라요. 안 배운 지 너무 오래돼서. 물론 저도 학부 다닐 때는 전자회로 잘했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다 까먹었죠. 핸드폰을 뜯었다고 해보세요. 그럼 이렇게 돼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렇죠? 잘 보면 이렇게 생긴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아는 건 뭐예요? 예를 들면 내가 연구하는 알고리즘들이 요 안에 들어가서 기능을 하는구나.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모뎀 칩이죠. 모뎀 칩을 또 만드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 거죠.
모뎀 칩에 들어갈 알고리즘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고, 그렇게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은 굉장히 발전해 있고, 또 발전하면 할수록 점점 세분화되죠. 네,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AM 앰플 트랜스미터는 조금 전에 말한 거랑 비슷하죠. 조금 뭐 다르긴 하는데, 메시지를 코사인 곱해가지고 보내고, 그다음에 다시 코사인을 곱하면 2배의 어쩌고 돼서 여기 있는 저주파, 고주파를 만약 분리할 수 있다면 메시지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계속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 왼쪽에는 그냥 수식들이죠. 굉장히 간단한 그냥 뭐 고등학교 수학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계속 이렇게 물어봐요. 반송파, 캐리어라고 하죠. 여기 코사인 2파이 FCT라는 거예요. 얘를 어떻게 만들 거냐, 서킷을 이용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전자회로를 배우면 오실레이터 서킷을 배워요. 뭐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서킷이죠.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여기는 보면 덧셈도 들어있죠. 덧셈은 할 줄 알죠, 여러분이. 오퍼레이셔널 앰플리파이어를 써서 덧셈 할 수 있어요. 까먹었으면 찾아보세요. 서킷, 리니어 서킷. 그 다음에 곱셈기는 좀 어려워요. 예, 곱셈은 아무 일렉트리컬 시그널이나 곱하는 게 쉬운 건 아니고, 하나가 시누소이달 시그널일 때는 좀 쉬워요. 그래서 그 패시브 소자로 RF 컴포넌트 중에서 믹서라는 게 있어요. 오디오 기계는 믹싱 한다 그러면 이제 가수가 노래 부른 것과 그 다음에 연주한 걸 더하는 거잖아요. 근데 라디오 프리퀀시 서킷에서 RF 서킷에서 믹서는 곱하기예요. 주로 하나가 반송파예요. 그래서 높은 주파수의 코사인파, 사인파를 하나 입력 주고 다른 하나는 이제 낮은 주파수의 시그널을 주면 곱해진 게 나와요.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저도 몰라요, 실제로. 예, 아마도 이런 원리일 것이다만 알지 실제로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거는 전공하는 분이 따로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통신에 관심이 생겼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저한테 찾아오면 나는 통신 이론을 전공해. 그러면 아까 오른쪽 건물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학과에 홍원빈 박사님을 찾아가요. 나는 통신을 전공해. 이러시는데 안테나를 하세요. 이분은 왼쪽 건물에 계신 거예요, 사실은. 예, 만드시는 거니까 안테나를.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송호진 박사님한테 가면 송호진 박사님은 나도 통신을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면 RF 소자 이런 거, 특히 테라헤르츠라든가 뭐 이런 높은 주파수 엄청나게. 그래서 뭐 실제로 만드세요. 뭐 앰프를 만들고 필터를 만들고. 그 사람들이 이제 다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시그널 시스템즈를 저한테 배움으로써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은 크게 두 개가 있다. 그것만 알아도 듣다가 드랍을 해도 저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건 매우 중요해요. 제가 한 10년 전부터는 거의 모든 강의에서 이 얘기를 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시노미 시스템이든 뭐든 여러분이 학부에서 배워야 될 것.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떻게 만드냐를 계속 물어보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이 여기에 답을 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굉장히 높은 수준인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몇 가지만 휙휙휙 봅시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유튜브 플레이리스트 가서 들으면 다 설명해요. 고등학생들한테. 참고로 1월 달이니까 어때요? 3학년들은 이제 와 대학 붙었다고 이제 떠나갔고 듣는 애들이 1, 2학년인데 그때 제가 놀랬던 거는 그 2학년 중에 한 명이 끝나면 와가지고 이제 뭘 물어보는데 특히 제가 이제 질문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뭐 이러면은 OP앰프를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뭘 가져와요. 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기 앉아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저는 얼굴이 기억 못하지만 걔가 접니다. 그러면 찾아오세요. 나중에 밥 사줄게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뭐 이거는 굉장히 뭐가 많죠. 예,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이게 오퍼레이셔널 앰플리파이어가 이렇게 돼 있대요. 물론 모든 OP앰프가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닌데 어떤 회사의 다이어그램이에요. OP앰프는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처음부터 이제 전자회로로 나온 건 아니고 이런 진공관으로 해서 나왔대요. 처음에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어쨌든 간에 일렉트리컬 회로를 써서 수학적 논리적인 연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언뜻 보면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 두 개의 차이를 엄청나게 크게 증폭할 뿐이잖아요. 그런데 얘를 가지고 어떤 짓을 하느냐? 예, 피드백을 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저항 넣고 맞아요? 이렇게 연결하면 놀랍게도 여기 볼티지랑 여기 볼티지 시그널을 이렇게 뺀 값이 물론 뺀 값 곱하기 어떤 요 저항값 레퍼런스와 1의 B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빼졌잖아요. 우와! 계산이 되는 거예요, 계산이. 그렇죠? 너무 놀랍죠? 네. 이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미분, 적분, 똑같이 보인. 그렇죠. 다르죠, 순서가. 적분. 그 다음에 여러 개를 더하는 거, 인버팅도 되죠. 이런 걸 배웠어요, 여러분이 회로 이론 시간에 아니면 회로 이론 시간에 배울 거거나. 네. 그럼 이게 뭘까요, 이게?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은 잘 모를 텐데 제가 어릴 때는
컴퓨터에 대해서 항상 뭐 디지털 컴퓨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아니, 컴퓨터가 다 디지털이지 하고 대학에 들어왔더니 회로 이론 시간에 우리 교수님이 아날로그 컴퓨터를 가르치시면서 이와 유사한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아날로그 컴퓨터예요. 여기 보면 수없이 많은 전선들이 막 있고, 뭐가 있죠? 예. 여기에 보면 아까 그 튜너블한 커패시터나 이런 걸로 여러분이 아주 복잡한 미분 방정식을 여기다가 구현을 해서 스위치 딱 넣으면 요 스코프 있죠? 여기 레이더처럼 보이는 거. 거기에 삐 하면서 출력 커브가 그려져요. 예.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은 아예 모르죠, 사람들이. 아날로그 컴퓨터에 대해서. 그래서 어쨌든 아날로그 컴퓨터라는 게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탄도 계산을 하거나 이런 데 많이 썼어요. 그러다가 어떤 혁명이 일어났죠? 예, 트랜지스터가 발명되면서 그 다음에 모든 게 디지털화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거의 이제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는 세상에 살고 있고, 따라서 이제 이 과목 시그널 젠 시스템즈를 배우고 나면 또 이어지는 과목이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학부에 우리가 좀 많이 못 열었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통신그룹 교수들이 모여서 그 과목을 언제 누가 개설할까 폭탄 돌리기를 회의를 하게 될 텐데 아마도 제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용 시스템을 올해 이번 강의를 마지막으로 아마 영원히 안 할 것 같아요. 은퇴할 때까지. 그러면 이제 제가 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교수님들이 야 네가 해 이럴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그러면 DSP 시간에 다시 봅시다. 안녕. 이 아니고 계속합시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더 구구절절 복잡한 얘기들 있잖아요. 그거는 저 플레이리스트에 그 서울과학고 가서 제가 벌써 8년 전이더라고요. 그렇죠? 거의. 강의했던 거 여러분이 쭉 보시고, 고등학생들한테 이런 저급한 걸 가르치다니 또는 이걸 가르쳤단 말이야 하면서 좀 놀라면서 감탄을 하시면 되겠고, 우리는 어쨌든 시그널 젠 시스템즈를 보도록 합시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예, 수학을 쓰는 거예요. 예, 수학을 써서 이제 어떤 기능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기능이란 게 뭘까요? 어떤 기능을 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이 초중 고등학교 그 수학 시간에 배운 게 다 나와요.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함수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어요. 함수가 뭐죠? 함수? 뭐 F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런데 여러분이 책들을 보면 특히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함수 F 한 다음에 뭐 이렇게 돼 있는 게 많았어요.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는 뭐 이렇게 썼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해를 못했고 아마도 이제는 교육과정에서 이런 표기법이 아예 사라지고 그냥 처음부터 함수 f of x equals 예를 들면 x 스퀘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들 이런 표기법 고등학교 때 봤어요? 중학교? 봤었어요? 다행히?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함수의 이름이 f이고 그렇죠? 여기서 콜론을 하고 왼쪽에 있는 게 함수의 소위 말하는 정의구역 또는 정의역. 여러분 때는 어떤 용어로 배웠어요? 정의역? 정의구역? 예, 도메인이라고 하죠. The domain of the function f고 요건 어떻게 읽어요? 화살표?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영어로 하면 the function f from R into R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R은 the set of real numbers인데 그래서 왼쪽은 이제 정의역, 도메인이라고 하고 오른쪽은 뭐 시역이라고 하나요? 뭐 공변역? 용어가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저도 다 까먹고 영어밖에 몰라요. 레인지라고 해요. 그래서 도메인과 레인지예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펑션을 정의할 때 이제 도메인과 레인지를 정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뭐예요? 그럼 도메인에서 레인지로 어떻게 매핑하느냐? 매핑 룰이 나오는 거죠. 요 놈이 매핑 룰이에요. 이게 함수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네. 동일한 매핑 룰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C라고 해보세요. The set of all complex numbers. 그러면 여기도 C로 바뀌면 좀 다른 놈이 되죠. 그렇죠? 사실은. 네. 스퀘어지만 좀 다르잖아요. 계산하는 방법이. 네. 자, 어쨌거나 그래서 함수라는 것이 사실은 어때요?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x가 들어가서 y가 나오고 y는 x제곱 이렇게 했다면 요 제가 네모친 박스가 우리가 이 과목에서 말하는 시스템이에요. 알겠어요? 시스템이라고 부를 거예요. 알겠어요? 펑션이라고 안 부르고 시스템이라고 부를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시스템 그러면 사회 시스템이 이런 시스템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니면
큰 어떤 레이더 시스템, 뭐 이렇게 큰 거 덩어리 뭐 이런 거 체계적으로 얽혀있는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예.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학술적인 용어를 만들 때,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개념을 개발했는데 세상에 없는 단어를 쓰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든 사람들이 최대한 지금 나와 있는 단어 중에서 괜찮은 놈을 빌려와요. 그럼으로써 어때요? 기존의 그 단어의 의미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여러 가지 뜻이 있을 텐데 그 중에 내가 하나를 새로 추가하는 거예요. 근데 좀 문제가 있긴 하죠.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단어들이 가지는 의미가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으면 내가 아무리 새로운 어떤 개념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어도 그 단어가 가진 의미 때문에 오해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과목에서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여러분이 특히 이 오른쪽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알겠어요? 소위 말하는 신호 처리라는 것을 말할 때 시그널 프로세싱이라는 것을 말할 때의 시스템은 이런 놈이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무엇인가를 다른 어떤 걸로 변환하는 것을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간단한 게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운 펑션인 거죠. 특히 실함수, real function from the real set이죠. 그래서 R into R in 펑션이 제일 간단한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사회 시스템 이럴 때 하는 거랑 좀 달라요.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그림을 그려놓으면 어때요? 저기 왼쪽 화살표에서 X가 들어가고 오른쪽 화살표에서 Y가 나오죠. 뭐 이런 그림을 알겠죠? 이 왼쪽에 있는 것을 이 시스템의 입력, 인풋이라고 해요. 그런데 특히 그것을 그냥 인풋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인풋 시그널이라고 불러요. 그다음에 얘는 시스템이고 물론 뭐 영어식으로 하면 시스템을 생각한 거고 그렇죠? 이것은 the input of this system이고 얘는 the output of the output signal of the system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화요일 수업 시간에 여러분한테 이 과목이 뭐죠? 여러분이 신호, 그래서 신호 과목이 아니라 차라리 시스템 과목이라고 불러달라고 했던 이유가 이거예요. 시스템이라는 개념이 제가 생각할 때는 더 먼저예요. 뭔가 변환을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녀석의 왜냐하면 함수가 그 변환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함수는 어때요?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는 거죠. 제 기준으로. 그래서 그것을 각각 시그널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면 이제 대충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그 것 지식과 이 시그널즈 앤 시스템즈에서 시그널 시스템이 이제 연결되기 시작할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복잡하게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죠? 이거랑 일렉트로닉 시스템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여기서 이제 제가 보면 이중적인 의미로 쓰죠. 일렉트리컬 시스템이랑 이거랑 무슨 할 때 그 시스템은 큰 거 막 덩어리 있잖아요. 뭐 이것저것 다 붙어 있고 뭐 빌딩만은 아니지만 뭐 예를 들면 트럭만한 이런 제품을 말하지만 시그널즈 앤 시스템즈 할 때 시스템은 굉장히 또 어떤 협의의 그러니까 내로 센스로 쓰고 있죠. 그러니까 사전에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단어가 있으면 거기 1번 뜻, 2번 뜻, 3번 뜻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때는 1번 뜻으로 쓰고 저도 시스템이라는 걸 써. 어떤 때는 이 과목에서조차 뭐 3번 뜻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개떡같이 말하더라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수밖에 없어요. 네. 모든 강의가 그럴 거예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매핑 룰이 시스템이고 그러면 들어가는 것이 인풋 시그널, 나오는 것이 아웃풋 시그널. 이렇게 보면 자세히 보니까 잠깐만 나의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을 전부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을 위한 어떤 프리매드가 아니라 프리-더블이 과목 수학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돼요? 잠깐. 리얼 넘버로 시그널을 모델링 했네요. 그렇죠? 맞아요? 리얼 넘버로 또 출력 시그널도 모델링 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이 일렉트리컬 어떤 시스템, 또 시스템에 또 쓰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긴 놈이 있다고 합시다. 간단하게 와이어에다가 저항을 하나 붙였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이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네 이렇게 합시다. 저항을 2개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떤 V인이라는 것을 가해요. 뭐 배터리 1.5V 배터리 2개를 붙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볼티지 미터로 측정을 한다고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뭐 잘 알겠지만 저 저항값이 같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죠? 여기 Vout이 그러니까 지울게요. Vout은 뭐랑 같아져요? 2분의 Vin이겠죠. 그렇죠? 전압 강화가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일어나는데 그것이 V인 것 같아야 되니까 2분의 Vout이라는 건 그냥 계산 안 해도 알죠. 굳이 뭐 오음의 법칙을 쓴 다음에 뭐 어쩌고저쩌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도 보는 것처럼 어때요? 이 전압이라는 것을 우리가 숫자로 나타내고 있잖아요. 리얼 넘버로. 맞습니까? 네. 그 인풋 전압을 이걸로 보고 아웃풋 전압을 이걸로 보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서 우리가 입력 시그널을 어플라이드된 인풋으로 보고 아웃풋 시그널을 볼티지, 디퍼런스 요 두 단자라고 보면 얘는 어떤 기능을 수행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y는 2분의 x라는 기능을 수행하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웠던 수학들이 사실은 다 어때요?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에서는 이런 시스템의 인풋 아웃풋을 디스크라이브 하는데 사용될 수 있어요. 자,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리얼 넘버 밖에 안 배웠나요? 사실은 초등학교 때는 이제 내추럴 넘버, 자연수부터 배웠죠. 그렇죠? 자연수를 먼저 배우고 그다음 뭘 배웠습니까? 네, 프랙션, 분수를 배웠죠. 그런데 뭐 여러분도 알겠지만 처음에 자연수 배우고 분수 배운 다음에 그다음에 소수도 좀 배우고 하면서 아, 사실 유리수라는 게 있어요. 막 하다가 고등학교 오면 근데 무리수라는 것도 있고 그거 합쳐서 실수라고 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실수 그러면 일단 지금 다 됐어요. 그렇죠? R에서 R로 가고 했으니까 됐어요. 또 뭘 배웠어요? 고등학교 때? 복소수를 배웠죠. 복소수는 매우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 중에서는 아직도 뭐 쓸데없이 이상한 걸 발명해가지고 뭐 불필요하게 싶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또 배운 것처럼 미분 방정식을 푼다거나 아니면 일렉트리컬 서킷을 특히 이제 AC 서킷 같은 거를 배우면 전력 전송이라든가 이 복소수로 나타내면 매우 매우 편리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복소수 전류가 있는 거냐 의문이 들 정도로 사실 그렇게 나타낸 거죠. 전류는 실제로 뭐 어떤 단위 시간당 일렉트리컬 차지가 몇 개 지나갔느냐로 되지만 네. 하여튼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것을 이제 확장을 하기 시작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이 수학을 보면 수학의 역사를 보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조그만 개념이 있었어요. 그러다 그걸 점점 확장을 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이 배운 것 중에 팩토리얼이라는 재미있는 매핑 룰이 있죠. 팩토리얼은 어떤 기능을 해요? 예를 들면 여기에 something 팩토리얼을 수행한다면 제일 처음에 배운 건 뭐였어요? 입력이 어떤 거죠? 자연수? 네. 0일 때는 좀 이상한데 정의를 하죠. 1이라고. 네. 예를 들면 자연수라고 합시다. 자연수 x가 들어가고 그리고 어떤 자연수 y가 정의되죠. 그렇죠? 근데 당연히 이렇게 써놓으면 누군가가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아, 이거를 일반화할 수 없을까? 자연수만이어야 하나? 실수면 어때? 근데 실수일 때는 어떻게 정의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떤 사람이 또 복소수일 때는 어떨까?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예. 수학자들 중에서는 그냥 있는 거 보고는 왜 자연수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감마 펑션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일반화 해버려요. 예. 리얼 넘버로. 라고 얘기하면 갑자기 눈을 끔뻑거리면서 무슨 소리십니까?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잘 모르겠으면 찾아보세요. 감마 펑션. 그러면 얘를 일반화해요. 그러니까 자연수 팩토리얼 또는 0 팩토리얼까지 하면 이제 넌 네거티브 인티저의 팩토리얼을 리얼 넘버로 확장을 하는 거예요. 네.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뭐 많아요. 나중에 가면 복소수로도 확장할 수 있고 뭐 많이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게 다냐? 우리가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을 한다고 생각하면 뭔가 아까 회로도 봤죠. 뭔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전류나 전압을 다루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고등학교 때처럼 실수가 들어가서 실수가 나오고 복소수가 들어가서 뭐 복소수가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좀 다른 걸 하고 싶어요. 다른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죠? 예. 그게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입력이 시간의 함수예요. 출력도 시간의 함수예요. 이런 시스템을 이제 다루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제일 간단한 건 이거죠. y of x, y of t는 x of t. 뭐 그렇잖아요. 그냥 그런 걸 아이덴티티 시스템이라고 해요. 예, 마치 y는 x처럼 입력이 출력으로 나타나는. 근데 그런 거 말고 좀 더 뭐 복잡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위에서 본 것처럼 그냥 뭐 제곱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y of t는 x 제곱 t. 참고로 이렇게 썼을 때 우리가 요 시그널 있잖아요. 시그널도 또 함수죠. 예를 들면 이런 함수일 수 있잖아요. 전류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스칼라를, 그러니까 리얼 밸류드 스칼라라고 하죠. 스칼라 벡터는 배웠죠. 스칼라를 시스템의 입력 출력으로 하던 것이 여러분이 초중 고등학교 때까지의 프리 더블 E 과정이었다면 이제 대학 과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수를 시스템의 입력으로 또 보는 거예요. 이 시스템도 매핑 룰인데 아까 말했잖아요. 단순하게는 옛날에는 함수였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떤 매핑 룰이라고 했어요. 이제는 어떤 걸 하냐면 함수를 함수로 매핑하는 거예요. 시간의 함수를 시간의 함수로 매핑하는 거예요. 제일 간단한 건 뭐 출력을 입력으로 하는 건데 뭐 제곱하거나 그냥 여러분이 스칼라를 스칼라로 매핑할 때와 똑같은 일을 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A0 더하기 A1 X of T 더하기 A2 X 스퀘어 오브 T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뭐 별로 의미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매 시각 T에서 입력을 같은 시각 T에서 그냥 다 스칼라로 보고 그냥 어떤 알지브라익 대수적인 오퍼레이션을 한 거잖아요. 물론 이것도 만들려고 하면 간단치 않죠. 여러분 일렉트리컬 시그널을 제곱하는 서킷을 만들 수 있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수학적인 논리적인 연산을 어떤 전자전기 뭐 아니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돌덩어리, 금속덩어리 가지고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볼티지나 커런트를 여러분이 만들어냈는데 그걸 제곱을 어떻게 해요? 아까 제가 곱셈 뭐 이런 거 어렵다 그랬잖아요. 덧셈은 쉬웠죠. 오피앰프 쓰면. 제곱은 어떻게 하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잠깐 시노미 시스템층에서 조모라는 교수가 나보고 전류를 제곱할 수 있냐고 물어봤던 것 같은데 여러분 중에서는 4학년생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죄송하고. 잠깐. 내가 다음 학기 졸업인데 아직도 모르네. 자존심이 상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여러분이 배운 모든 과목을 뒤져서 알아내야 되겠죠. 예. 물론 여러분 중에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아, 요즘은 그런 거 안 하고요, 교수님. 다 그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로 디지타이즈 한 다음에 컴퓨터에서 제곱한 다음에 거꾸로 다시 디지털 투 아날로그 서킷으로 해서 아날로그로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정말. 요즘은 웬만하면 다 그렇게 해요. 하지만 그게 장단점이 여전히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못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전히 이런 아날로그 단에서의 뭔가도 배우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게 기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 말고 또 어떤 게 있어요? 뭔가 복잡한 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이런 거 어때요? 보세요. 자, 이건 뭐예요? 이거는 어떤 기능을 하는 거죠? 아날로그 시그널 X of T, 그러니까 아니면 또는 뭐 어떤 일렉트리컬 타임 펑션 X가 들어가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입력을 어떤 스케일을 하고 이건 할 수 있죠. 증폭기를 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뭐예요? 증폭기 쓰는 건 좋은데 여기 이게 무슨 뜻이죠? 그래프로 따지면 어때요? 저게 델타 값들이 양수라면 그래프를 그리면 저 x의 그래프에 비해서 x of t 마이너스 어떤 양수는 어떻게 돼요? 되죠? 오른쪽으로 시프트 되죠? 예, 다 여러분이 프리 EE 과정인 고등학교, 중학교 수학에서 다 했어요. 함수의 평행이동. 맞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요 델타 1이 델타 2보다는 작고 0보다는 다 크다고 해봐요. 그러니까 0, 델타 1, 델타 2 순서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시스템은 무슨 일을 해요? 어떤 매핑을 하죠? 입력을 일단 스케일을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본래는 타임 제로 인스턴트에 들어온 것이 얘는 제로에 나오는데 그렇죠? 얘는 어때요? 제로에 들어간 것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니까 언제 나옵니까? 델타 1에 나오죠. 오른쪽으로 이동했으니까.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가 제로예요. 입력이 이렇게 생긴 삼각 함수예요. 삼각형이에요. 그런데 오른쪽으로 딜레이가 되면 제로였던 입력이 델타가 돼서 나오잖아요.
주의를 해야 돼요. 예. 0을 넣었더니 네거티브 델타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프를 생각하세요. 딜레이. 또 얘는 더 딜레이가 돼서 나타나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무슨 개소리야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저게 여러분이 지난 주말에도 가서 친구들이랑 개강 모임을 한다고 여기 대이동에 노래방에 가서 막 꽥꽥 불러댈 때 보면 나의 목소리가 이게 좀 나의 목소리는 좀 더 아름다운데 하면서 거기 에코 기능을 켜줘. 그러면 이런 일을 해요, 걔가. 에코라는 게 이거예요.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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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호 하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이게 야호고 얘가 조금 있다가 야호고 얘가 좀 있다가 하는 야호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거를 어때요, 여러분이? 아날로그 서킷으로 구현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은 당연히 또 다 노래방 기기가 컴퓨터죠. 그 계산을 잘해요. 메모리도 크고 뭐 하드도 있고 뭐 인터넷 연결도 돼 있고 자기들 네트워크에 뭐 별게 다 돼 있어요. 예. 심지어 뭐 요즘은 노래 부르는 거 선곡하는 거 해서 추천도 막 해주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안 가봐서 모르는데 뭐 점점 인공지능이 노래방 기기에 예. 하여튼 어쨌거나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근데 그게 다냐 이거예요. 우리는 좀 더 복잡한 걸 하고 싶어요. 그래서 뭔가 뭔가를 해보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이런 걸 시켰다고 해보세요. 어떤 이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걔는 뭐냐면 입력이 있잖아요. 그럼 입력을 그 시스템이 가지는 고유한 어떤 h라는 함수랑 이렇게 적분을 해서 출력으로 내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제 수학과라든가 아니면 물리학과 학생들은 뭐 아니면 재수강 나왔으면 이미 알겠죠. 이게 뭐죠? x of t라는 여기서는 이제 입력이라고 제가 가정을 했어요. 입력 시그널과 h of t라는 시그널을 컨볼루션 인티그랄을 한 거예요. 이렇게 에스터리스크를 써요. 컨볼루션 인티그랄. 자,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게 만들죠? 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과목에서 다 배워요. 시노미 시스템에서 기본적인 것은 배워요. 물론 임의의 h of t에 대해서 만들기는 간단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h of t가 어떤 클래스에 속하면 생각보다 만들기가 쉬워요. 예를 들면 요 앞에 말했던 요게 예를 들어서 에코 마이크로폰 기능을 하는 녀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해당하는 h가 사실은 이렇게 돼 있어요. B0 디렉 델타 오브 t 플러스 B1 디렉 델타 오브 t 마이너스 델타 1 플러스 B2 디렉 델타 오브 t 마이너스 델타 2. 참고로 또 디렉 델타 그러면 뭔지 모르겠죠. 근데 아는 학생들은 알 거예요. 파울 디렉이죠. 그렇죠? 그 물리학자죠. 그 사람이 만든 이제 노테이션이고 처음에 수학자들이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다 있어 했다가 훌륭한 새로운 거군요 하면서 이제 띠어리로 만들었어요. 네. 어쨌거나 그래서 이 과목에서는 뭘 하냐면 이런 거예요. 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하고 싶어요. 이게 원하는 기능이죠. 그럼 어떻게 만들 거냐? 만드는 방법이 다 있어요. 그렇죠? 정 안 되면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돼요. 누가 있잖아요. 야, 그걸 어떻게 만들어 그럼? 디지타이즈해서 컴퓨터로 처리한 다음에 다시 아날로그로 바꾸면 이렇게 얘기하면 있잖아요. 99.9%는 맞는 세상이 됐어. 매우 편리한 세상이죠. 그렇죠? 누가 뭘 하라 그러면 그냥 디지타이즈해서 컴퓨터로 처리한 다음에 다시 아날로그로 바꾸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제가 지난번 그 대선인가요? 총선인가요? 너무너무 놀랐는데 이제 일부 사람들이 무슨 개표기가 뭐 인터넷에 연결돼 있어서 누가 조작하는 거 아니냐. 저기 가까운 나라에 있는 어떤 해커들이 막 조작을 해서 당선자를 바꾸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일부 정치인들과 국민들이 막 그거 뜯어서 뭘 해봐요 해서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선관위가 열받았죠. 알았어, 공개할게. 그래가지고 그 개표기 이만하죠. 이만한 덩치인데 가져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딱 뜯을 때 딱 뜯으면 그 안에 복잡한 서킷들과 뭐 보드들이 막 꽂혀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죠? LG 그램 노트북이 딱 들어있었어요. 나머지는 그냥 모터랑 스캔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 사람들이 이 제조사가 복잡하게 하려고 그러면 자기들이 무슨 시스템을 다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정성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개표기가 고장나 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LG 그램 노트북이 예를 들면 이런 데 안에다 막 넣어놔도 발열이 돼도 뭐 안 죽고 이런 게 잘 알려져 있다고 해봐요. 그럼 그걸 산 다음에 자기들의 모든 그 모터라든 왜냐하면 이게 검표기에 보면 표가 들어가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는 중간에 있는 모터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부분별로 이렇게 용지를 분류를 하잖아요. 근데 그 모터라든가 센서라든가 그거를 몽땅 다 어떻게 해요? 그거를 아날로그 시그널인데 디지타이즈 한 다음에 USB 단자로 해서 그냥 노트북에 꽂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받아가지고 노트북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는 그걸 그냥 파이썬이나 C나 뭐 이런 걸로 짜가지고 처리한 다음에 다시 컨트롤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와, 정말 간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 제 시대 같으면 어때요? 정말 컴퓨터를 뜯으면 그 안에 막 이런 보드들이 막 이렇게 꽂혀 있고 막 처음 보는 뭐 어느 회사인지도 모르는 칩이 들어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면 단가를 맞출 수 없죠. 그런데 그냥 가가지고 믿을 만한 예를 들면 삼성이나 LG 노트북을 사가지고 넣어놓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 그 얘기를 끝까지 하면 그래서 이제 뭐 와이파이가 연결돼 있어서 뭐 어떻게 당연히 LG에서 납품을 할 때 그 와이파이를 다 디세이블 해가지고 따로 뭐 이렇게 누군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서 뭐 만들어서 납품했다 이러면서 이제 끝났죠 논란이.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제가 시그널 앤 시스템스 이 과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강의 노트 휙휙휙 보면서 뭐 얘기합시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과목은 매스매티컬 테크닉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할 거는 뭐예요? 이게 신테사이즈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디자인하는 거예요. 설계. 그렇죠.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 다음에 애널라이즈는 분석이죠. 이 녀석은 뭐 하는 거냐. 알겠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signals are variables that carry information 되어 있는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처음부터 시스템부터 생각하라고 했죠. 어떤 매핑 룰이 있어요. 제일 간단하게는 펑션이에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요. 그러면 당연히 도메인이 있고 레인지가 있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도메인에서 하나 뽑고 그래서 그 펑션에 입력으로 가하면 아규먼트로 넣는 거죠. 펑션에. 그러면 펑션 밸류가 나오는데 그게 아웃풋 시그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당연히 시그널로 쓸 수 있는 게 뭐예요? 리얼 넘버 쓸 수 있을 거고 컴플렉스 넘버도 쓸 수 있을 거고 뭐 인티저도 쓸 수 있고 뭐 레이셔널 넘버 여러분이 원하면 쓸 수 있죠. 바이너리 벡터를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처음 나오는 거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스칼라라고 합시다. 근데 스칼라만 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서형대수 시간에 뭘 배웠어요? 네, 벡터를 배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y는 어떤 ax 이런 y가 벡터고 length m짜리 벡터고 a가 m by n짜리 매트리스고 x가 n by 1짜리 벡터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대수 시간에는 서형대수 시간에는 그냥 함수가 특별한 함수인 거죠. 이걸 이제 이 과목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매핑 룰이 있는데 그 매핑 룰은 입력 벡터를 출력 벡터로 이렇게 매핑해요. 맞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응용 선형 대수 여러분이 거의 들었을 그 과목이 또 프리 더블이 과목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학과 교수님들이 가르쳐 주시면서 뭐 시그널즈 앤 시스템스와의 연관성을 전혀 설명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아주 도발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초중고등학교 때 배운 모든 함수 알겠어요? 그거는 스칼라 인, 스칼라 아웃 신 일렉트리컬 시스템의 인풋, 아웃풋 매핑 룰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배웠어요. 시노미 시스템의 초중고등학교 버전을 다 배웠고 선형대수 시간에 또 뭘 배웠냐면 벡터 인, 벡터 아웃인 시그널즈 앤 시스템즈 과목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그널즈 앤 시스템즈 초등학교 초등 과정, 중등 과정, 고등 과정과 그 다음에 학부 벡터 버전을 다 배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또 하나 여러분한테 리코멘드 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응용 선형대수 들으면서 막 괴로웠잖아요. 뭐 하자는 거야 도대체. 아이겐 벡터가 뭐지? 뭐 다시는 안 하겠지 내가? 나는 수학과가 아니니까 no way. 예. 이 과목이 본래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전에 강의할 때는 절반 정도가 선형대수였어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다 이제 우리 과를 안 오게 되죠. 그때도 단일 계열로 좀 뽑았는데 제가 선형대수를 제가 시노미 시스템을 맡은 이후로 이제 우리 학과로 오는 단일 계열 학생들이 자꾸 줄다 보니까 우리 교수님들이 이제 저를 추방을 했죠. 도편 추방까지는 아니지만 뭐 투표를 하고 한 건 아니지만 조 박사 당신이 가르치면 더 이상 안 되겠어. 학과가 망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시노미 시스템 말고 다른 걸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2018학번부터 이제 단일 계열로 됐죠. 그래서 이제 주로 마음씨 착하시고 이제 너그러우신 교수님들이 1학기 때 가르치시고 하는데 어쩌다가 한 번씩 이제
2학기가 빵꾸가 나면 또 제가 나타나서 가르치면서 학생들이 아 뜨거 이러면서 좀 늦더라도 다음 학기 들어야겠다 하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죠. 그렇죠? 벌써 분위기가 좋지 않다. 이거 뭐 뭔가 출석 얘기하는 걸로 봐서 저 인간은 꼰대가 틀림없고 뭐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직도 앉아있는 학생은, 그리고 다음 주까지 앉아있는 학생은 이번 학기 안 들으면 졸업이 안 된다거나 뭐 이런 학생들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물론 옛날보다는 쉬워졌으니까 들을만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선형대수도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책을 꺼내기도 싫죠. 길버스트랑 뭐 이런 책.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교수가 이거는 벡터가 들어가서 벡터가 나오는 시그널 젠 시스템즈 책이라고 했어. 이러고 한번 다시 보세요. 그러면 세상이 달라 보여요. 제가 그랬어요, 실제로. 우와, 다르더라고요. 오, 이러면서. 예. 아, 그러기를 바래요. 자, 그리고 이 과목은 뭐냐, 이제. 함수가 들어가서 함수가 나가는 걸 배우는데, 이 함수가 그냥 함수가 아니라 우리가 그 파라메타를 x라고 안 하고, 그렇죠? 이름이 x고, 오히려. 주로 입력을 x라고 이름 붙이고, 이 함수는 t의 함수예요. 우리는 주로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을 하니까 시간 함수를 많이 다뤄요. 그렇잖아요? 뭐 전파도 시간 함수고, 뭐 전류도 시간 함수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시간 함수로 매핑하는 어떤 녀석, 매핑 룰, 걔를 시스템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럼 시스템도 굉장히 종류가 많겠죠.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배울 텐데, 여러분이 수학 시간에도 배운 것처럼, 뭐, 너무 많잖아요, 사실. 예를 들어서 함수를 함수로 매핑하는 게 뭐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냥 말했지만 제일 간단한 거는 지금 현재 입력을 그냥 바로 어떤 대수적인 오퍼레이션을 해서 바로 출력으로 내는 그 단순한 거는 사실 이미 했잖아요. 뭐 다를 게 없잖아요. 고등학교 때 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시그널이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 보면 입력이 x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면 매 시각 t에 스칼라가 들어가는데 저거 두 개로 바꿀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서킷이 있으면 여러분도 뭐 오실로스코프 이런 거 써봤지만 예를 들면 여기 찍고 저기 찍어가지고 뭐 리사주 패턴 이런 거 그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입력이 두 개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뭐 그것도 더 할 수도 있겠고 무수히 많은 게 있는데 뭘 하냐 이거예요. 이 과목에서는 기초 과목이기 때문에 연속 시간 함수를 다루더라도 저렇게 두 개가 들어가는 것은 잘 다루지 않아요. 거의 하나예요. 출력이 벡터에서처럼 뭐 m개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하나만 다룰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게 다냐? 당연히 아니겠죠. 다른 과목에서는 벡터 밸류드 타임 펑션. 그러니까 매 시간마다 벡터인 거예요. 매 시간마다 벡터가 출력으로 나오는 벡터인 벡터 아웃. 그러니까 벡터 밸류드 타임 펑션 인 벡터 밸류드 타임 펑션 아웃인 것도 배워요. 당연히 무수히 많겠죠, 그런 건.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는 그냥 variables that carry information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수학적으로 사용되는 거의 모든 것은 다 시그널로 볼 수 있어요. 심지어 저희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그래프 있죠, 그래프. 그러니까 토폴로지 할 때 나오는 그래프 있잖아요. 이산수학에. 그러니까 엣지와 버텍스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그래서 그 그래프가 들어가서 그래프가 나오는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요즘 많이 되고 있어요. 어디서?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에서. 네. 네트워크를 분석하기 위해서 뭘 한대요. 저도 잘 몰라요. 별게 다 있어요. 심지어 폴리노미알이 들어가서 폴리노미알이 나오는 시스템도 다뤄요. 예, 여러분 핸드폰 안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오류 정정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미 다 있어요. 여러분이 수학과에서 배우는 모든 것 있잖아요. 이건 없겠지. 자, 텐서 가져왔어요. 교수님 텐서 인, 텐서 아웃 없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 다 연구했어요. 자, 또 하나. 뭐 좀 독특한 함수들이 있죠. 뭐 필드, 뭐 그렇잖아요. 벡터 필드, 스칼라 필드. 출력이 벡터 필드, 스칼라 필드 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스칼라, 벡터뿐만 아니라 시퀀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열. 지금은 얘는 x 오브 t는 펑션으로 봐야 되는데 수열이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은 뭐 xn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많이 써요. 여러분은 뭐 요런 거 많이 썼잖아요. 고등학교 때는 수열에서. 우리는 저 스퀘어 브라켓을 써요. 많은 경우에. 그 다음에 저게 일정 간격으로 딱딱 그 시각에서. 디지털 시스템들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안에 클락이 있어가지고 거기 딱딱 맞춰서 하나씩 이렇게 바꾸잖아요. 디스크리타이즈를 해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시퀀스 인, 시퀀스 아웃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할까요? 매트리스 인, 매트리스 아웃. 예를 들면 이미지 프로세싱이 그런 거죠.
여러분 사진을 찍어서 착각 찍어가지고 무슨 어떤 시스템에 줘가지고 자자자 이거 뽀샵 처리해봐 하면 이쁘게 나오죠. 요즘은 어떤 그냥 거기다 조롱하잖아요. 만화 같이 뭐 만화 주인공 같이 그러면 만화 주인공 같이 귀여운 얼굴로 바꿔주고 뭐 주름 없애는 거 누르면 없애주고 지금 줌에도 어떻게 해요? 이거 녹화할 때 제가 거기다가 이렇게 뽀얗게 처리하기 누르면은 좀 뽀얗게 돼서 이 주름들이 없어져서 바로 출력이 돼요. 그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매트리스도 되고 또 뭐예요? 예를 들면 동영상을 넣어줘서 동영상 나오게 할 수 있고 5만 개 다 가능하죠. 그래서 이 시스템이라는 것은 그냥 매핑 룰이에요. 그러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여러분이 상상 가능한 수학적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수학적인 어떤 띠어리를 만드니까 모든 것이 입력으로 쓰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냥 아무거나 대보세요. 아까 말했잖아요. 폴리노미알도 되고 그래프도 입력으로 될 수 있어요. 시스템에. 출력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배우지는 못하고 그리고 사실 이미 몇 개는 배웠다고 했고 이 과목에서는 주로 다루는 게 뭐냐면 크게 두 개예요. 아까 시퀀스 얘기를 했었죠. 시퀀스가 들어가서 시퀀스가 나오는. 왜냐하면 그것이 디지털 서킷에서 우리가 다루는 클락이 탁탁 튈 때마다 어떤 벡터나 스칼라나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연속적으로. 걔가 수열로 이제 모델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퀀스 인, 시퀀스 아웃인 것과 continuous time signal 또는 function of time이죠. 이 들어가서 function of time이 나오는 것을 주로 다루고 다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요즘 트렌드는 몽땅 디지털 시그널로 바꿔서 처리한 다음에 다시 아날로그로 바꾼다고 했으니까 변환하는 게 필요하겠죠. continuous time signal이라고 불리는 time function을 sequence인 discrete time signal로 바꿔서 처리하고 그 다음에 그걸 바꾸는 그런 것들에서 조합이 4개 있겠죠. 그러면 입력으로 sequence와 function 그다음 출력 sequence function 그러면 조합이 4개 있을 거 아니에요. 이 4개에 대해서 배운다고 보면 거의 맞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앞에서 쭉 보면 우리가 아웃라인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저 위로 가면 이 참고로 요거는 템플릿으로 제가 계속해서 쓰거든요. 좀 많이 올라와. 예, 여기 있죠. 여기 보면 이제 리니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수학 시간에도 좀 들었죠. 사실 응용 선형 대수 할 때 어때요? 리니어 엘지브라였죠. 대수인데 그냥 대수가 아니라 선형 대수였죠. 마찬가지로 이 과목도 선형 시스템을 다뤄요. 그러면 좀 쉬워지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다루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비선형 시스템이 별로 필요 없느냐? 아니에요. 매우 중요하고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선형 시스템은 이 과목에서도 보겠지만 수학적인 어떤 여러 툴들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분석도 잘 되고 디자인도 쉬워요. 이해하기도 쉽고 그러니까 만들기도 쉽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근데 비선형 시스템은 누가 딱 비선형 시스템을 주잖아요. 어떻게 분석하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아직도 많이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학부 첫 시노미 시스템 시간에 여러분에게 자 우리 비선형 파워 비선형 전력 증폭기의 모델을 여기 놓고 볼테라 시리즈를 알죠 여러분? 이러면서 갑자기 뭐 이상한 소리 하기 시작하면 예, 전부 여러분이 컴공과로 간다거나 기계과로 가버리면 이제 또 교수님들이 저를 부르겠죠. 예, 곱게 은퇴하지 왜 학과를 망하게 하느냐. 당연히 이 과목에서는 그래서 첫 번째 과목이니까 쉬운 것만 해요. 선형. 그런데 선형 시스템도 이 과목에서 다루기에는 사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또 줄여요. 그래서 뭘로 하냐면 여기 나와 있는 time invariant라는 조건을 하나 달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제가 시각화하는 걸 매우 좋아해요. 그래서 시각화를 좀 하면 여기에 이게 the set of all continuous time signal이 들어가서 continuous time signal이 나오는 시스템 all systems라고 합시다. 그 어떤 매핑 룰이 있는데 여기에 이런 타임 펑션이 들어가서 타임 펑션이 나오는 시스템 모든 시스템의 집합이라고 해봐요. 이게.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 부분 집합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뭘 생각했다고요? 리니어 이렇게 해요. 그러면 제가 자 리니어 시스템 집합을 표시할게요. 했어요. 어디 있죠? 안 보이죠? 그렇죠? 수학적으로 만약 따진다면 거의 모든 시스템은 넌리니어 시스템일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뻥 쳐서 와 이만하게 리니어 이렇게 제가 할 거예요. 알겠어요? 네. 우린 이걸 다루는 거예요. 실제로는 굉장히 작죠.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리니어 시스템으로 한정하잖아요. 그러면 매우 훌륭한 수학적인 이론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매우 정교한 시스템을 그 아니지만 그 바운더리 내에서지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 만들어내는 게 좋아요? 모르겠다고 안 하는 게 나아요. 좀 불편해도 그렇죠? 만들어내는 게 좋죠. 그리고 적어도 그 영역 안에서는 매우 정밀하게 제어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조선시대 사대부라고 해보세요. 여기 안동에 예를 들면 서원에 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갈릴레오가 어느 시대 사람인지 알아요? 대충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안동에 있는 어떤 서원에 있는 분이 아이작 뉴턴 시대 사람이라고 합시다. 예. 그랬더니 이제 저 영국에서 미분적분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만유인력이 돼가지고 뭐 굉장히 기계를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어. 얘기를 듣고는 해서 뭐해 근데 뭐 완벽하지도 않잖아. 하지마. 가 좋아요? 아니면 그렇게 해서라도 증기이관 막 만들고 뭔지도 모르고 막 펑펑 터지고 죽어가면서 만들고 뭐 철도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막 무기도 만들고 하면서 막 발전하는 게 나아요. 역사의 교훈은 하는 게 낫죠. 안 하는 것보다. 그래서 리니어 시스템으로 한정해서라도 해보자 하고 봤더니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 세상은 대부분 비선형적이에요. 그런데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들은 이 세상에서 뭔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계에서는 잘 존재하지 않아도 우리가 만드는 시스템들은 선형 시스템과 유사하게 만든 다음에 그걸 가지고 별일을 다 하는 거예요.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별짓을 다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나아요? 다 해서 나온 게 이거죠. 그렇죠? 예.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아마 이 우리 은하 밀키웨이에 있는 수많은 생명을 가진 별들이 있을 텐데 저는 단언코 우리가 가장 앞선 문명을 건설했다고 생각해요. 이런 거 할 줄 아는 놈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 접시가 나타나서 여러분을 납치할 가능성은 없죠. 그렇죠? 다들 그냥 우와 하면서 그냥 서로 잡아먹고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타임 인베리언스 조건을 하나 더 써요. 그리고 이거 또 다른 걸 쓰긴 할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요 두 서브셋이 매우 중요하고 특히 우리는 어때요? 리니어이면서 타임 인베리언트인 요 교집합, 인터섹션에 있는 시스템들만 주로 이 과목에서 다룰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수업을 할 때 오늘 늦게 시작해서 조금만 할게요. 바쁜 사람은 나가도 돼요.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안 하고 제가 이렇게 괄호를 2개를 해서 이렇게 V 이렇게 하는데 비주얼라이즈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2가지를 잘해야 돼요. 엔지니어로서. 네. 스스로에게도 그렇고 다른 사람과 테크니컬 커뮤니케이션 할 때도 그렇고 하나는 비주얼라이즈, 시각화를 잘해야 돼요. 다른 하나는 심플리파이를 잘해야 돼요. 단순하죠. 심플리파이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초중고등학교 때 뭐 위대한 수학자나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들었고 심지어 아인슈타인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뭐 유명한 말 있잖아요. 뭐 최대한 단순화하지만 너무 단순하지는 않게 하라는 그런 얘기도 있죠. 근데 아인슈타인 말고도 유명한 예를 들면 정보이론의 아버지라고 하는 클로드 셰넌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 말고도 제가 얼마 전에 또 다른 사람을 찾았는데 하여튼 제법 유명한 위대한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단순화. 그다음에 또 우리는 어때요? 너무 추상적으로 하지 않고 그림을 항상 그리는데 논리 연산 이런 거 할 때 논리적으로 사고하기 위해서는 벤 다이어그램들 몇 개만 그려봐도 굉장히 클리어하게 사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과목에서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이 과목은 이런 continuous time signal이라고 해요. continuous time. 이거는 time function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과목에서는 continuous time signal, discrete time signal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continuous time signal,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수열은 discrete time signal이라고 하는데 이렇게만 한정하더라도 linearity와 time invariance라는 프로퍼티를 동시에 만족하는 것을 이 과목에서는 주로 다루는데 그러면 어때요? 이것이 티끌만하고 얘도 티끌만할 텐데 그 교집합은 더 작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한정을 하고 나니까 이 집합 안에 있는 모든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을 만들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거기 대놓고는 your theory is too limited가 아닌 거죠. 여기서 엄청난 이론들이 나와서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겠지만 먼저 시그널 젠 시스템즈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배우는데 오늘 다 했어요, 사실상. 중요한 것은 디테일이고 뭐라고요? 우리는 어떤 매핑 룰, 그래야지 무슨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어떤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은 매핑 룰이에요. 고등학교, 중학교 배운 거는 펑션인데 우리는 좀 더 복잡한 매핑 룰들을 배울 건데 그러면 당연히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죠. 함수처럼. 그러면 그것들을 시그널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시그널도 뭐예요? 기존에 시그널이라는 이름이 있죠. 예를 들면 교통신호, 트래픽 시그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여기서 말하는 입력, 출력할 때는 뭐 별로 관련이 없잖아요. 그렇죠? 녹색, 빨강이지만 그 단어를 차용해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핑 룰을 시스템이라고 부를 거고 그 매핑 룰에 들어가고 나가는 어떤 매서메티컬 엔터티들을 시그널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시그널 시스템스와 관련된 여러분 개념을 가진 거 무수히 많아요. 할 수 있는 게. 그런데 그걸 다 이 과목에서 못하니까 제한을 거는데 스칼라, 벡타는 다 배웠다고 보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이 DSP를 제가 아마도 가르칠 텐데 내년이나 그러면 당연히 선형대수를 거의 한 달 정도는 복습을 하고 거기다 막 빌드온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배운 아이겐 벡터와 아이겐 밸류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일렉트리컬 시스템에서 그런 얘기들도 할 거고 아이덴티티 시스템은 무슨 뜻이고 서큘런트 매트리스는 뭘 뜻하고 토플리츠 매트리스는 여러분이 배운 뭐랑 비슷하고 이런 얘기들을 막 할 거라고요. 네. 그런데 어쨌거나 여기서는 이런 걸로 제한을 해요. 또는 말했지만 여기 하나 더 있죠. 이렇게 시퀀스인데 편의상 discrete time signal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럼 얘도 또 이런 비슷한 set of all discrete time signal input, discrete time signal output systems의 집합이 있을 텐데 또 linearity, time invariance 이렇게 해서 그 교집합에 해당하는 걸 배울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름 들어봤겠지만 후리에라는 사람의 시리즈 전개법과 트랜스포메이션을 배워요. 왜냐하면 이 집합에 속하는 모든 시스템에 대해서 저 수학적 툴이 너무너무 파워풀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전기 기술자예요. 그런데 뭘 고쳐야 돼요. 아, 와서 고쳐주세요. 아, 뭐가 고장나셨어요? LTI 시스템, 알았어요. 하면은 뭐예요? 여러분? 연장통 딱 열어가지고, 우리의 시리즈, 우리의 트랜스폼 들고 그냥 가면 돼요. 딴 거 필요 없어요. 얘만 있으면 돼요. 그 정도로 막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목에서는 이 LTI 시스템과 이 푸리에 어널리시스라고 해요. 푸리에 어널리시스에 대해서 배우고 안타깝게도 또 그게 다는 아니에요. 특정한 시그널에 대해서는 라플라스 트랜스폼과 제트 트랜스폼이라는 것이 또 유용해요. 그래서 그런 걸 배우고 놀랍게도 얘는 여러분이 이미 눈치챘겠지만 얘는 미분 방정식과 관련이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얘기했었죠. 모든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배우지는 않는다. 매우 간단한 것들을 배우고 얘는 차분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다르게도 번역을 하는데 difference equation. 그러면 와 몰라요. 이건 차라리 미분 방정식이 나아요.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배웠어요. 예를 들면 자 이거 뭔지 맞춰보세요. 이거 뭐죠? 피보나치 수열 만드는 리커전 포뮬러죠. 그렇죠? 예.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차분 방정식이에요. 일종의. 그래서 뭐냐면 놀랍게도 이 과목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피보나치 수열의 일반항 알아요? 이거 일반항 알아요? 이렇게 해놓고는 그냥 이렇게 하면 쭉 만들어집니다는 알지만 이거 딱 어떤 n만의 함수로 파라메타 된 거 할 줄 알아요?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배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족보를 제 올려놨죠? 홈페이지에 찾아보면 저거 가지고 하는 문제들도 제법 있어요. 자, 다음은 피보나치 수열의 일반항이 어쩌고 저쩌고. 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또 뭐랄까요? 고등학교 동생이나 아니면 여러분 아르바이트 제자 앞에서 또 잘난 척할 수 있는 말이지 내가 시노미 시스템이나 수업을 들었는데 요 식을 잘 봐. 요 식을 보면 앞에 이렇게 제곱이 없고 그래서 차분방정식이라고 불리는데 여기 보면 수열이 보통 이렇게 해놓고는 뭐 이상한 거 줘놓고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떻게 될지 물어보는 식 있잖아. 내가 5초 만에 답을 해줄게. 이러면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찾아보면 5초 만에 답을 알아내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딱 이렇게 손가락도 딱 보면 답이 나와요. 0이야 이거. 무한대네. 이런 거 알 수 있어. 예, 기대하세요. 자, 너무 많이 떠들었고 어쨌거나 그래서 여러분이 챕터 1에 필요한 건 사실상 다 했는데 그렇다고 이렇게만 말하면 안 되니까 다음 시간에 우리 강의 노트에 있는 것을 아주 빠르게 보면서 또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 강의가 좀 늦게 시작해서 죄송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